저희는 오늘 여성 유권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일가의 여성 혐오 2030 여성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적 상상을 서슴없이 내뱉고도 죄송하다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권의 위선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이 자기 편의 범죄에는 침묵하며 방관해온 결과입니다. 대통령 후보 본인이 가족에게조차 여성 혐오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발언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재학 중인 최다솔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와 희롱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쏟아낸 저급한 발언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화를 반영한 것이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정치권의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범죄를 사과 한마디로 덮으려 했고 그의 소속 정당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더 나아가 문제를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권이 권력 앞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은 장식물도 정치의 소모품도 아닙니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권력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을 향해 상식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치권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여성은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모욕을 감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국민을 기만할 것입니까? 본투표가 하루 남은 지금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이은송 청년이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태솔 재학 중인 이은송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분노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성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한 온라인 도박 커뮤니티에서 어디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여성 연예인을 향해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여성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것 같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보다 그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님은 공정과 정의, 인권을 외쳤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아들까지도 이런 발언을 한 뒤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듯 넘어가려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매우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이나 난도질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직접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요구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극악한 범죄 앞에서 그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처벌을 줄여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말 이것이 여성 인권을 말하는 정치인의 태도입니까? 더하여 아드님의 불법 도박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또래의 평범한 20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뛰고 취업 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이 벌금 몇백만 원이면 끝나는 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도덕과 책임은 무시하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는 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이어서 청년 정치 플랫폼 탄탄대로 대표 권예영 청년이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28살 여성 청년단체 대표 권예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저의 과거를 통해 이번 제21대 조기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성을 밝히고 동시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살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간 친언니가 유괴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범인은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언니를 납치했고 경찰의 출동 덕분에 언니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저는 남자인 범인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아버지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모든 남성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후보 아들이라는 사람이 특정 신체 부위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며 여성의 사진에 한 번만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댓글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몸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음담 패설을 넘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한 폭력적 상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욕이 아니라 음란에 중독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상력에서 비롯된 여성 혐오적 발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해당 자제 후보자분도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정상적인 남성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상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행태는 어떠한 발언도 결코 단순한 실수라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후보 본인께서도 과거의 가족 간의 대화에서 친인척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나 앞으로 수많은 압박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후보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민낯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억하심정이라도 이러한 여성 폭력적 언사를 내뱉으신 분에게서 여성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2030 여성분들 그리고 4050 어머니분들 여성을 존중하는 모든 남성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정말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이러한 발언을 내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 억지로 하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와 그 자제분의 비상식적인 언어는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폭력적으로 상상하는 왜곡된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 또한 이 문제를 방탄하려는 듯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100번 숙여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그 아들을 비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당이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를 얻어가기 위해 포장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야당의 행태를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선 기간 동안 논란의 선상에 올랐던 젓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야당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이 정도 표현은 괜찮다, 권력자의 아들이 했으니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만 넘기자며 마치 자신들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법안 발의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위선의 정치, 거짓말로 뒤덮인 정치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손으로 꼿꼿한 젓가락을 부서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2030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위선의 정치, 정작 여성에 대한 파렴치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민낯을 가진 후보에게 절대로 지지를 보낼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 권력 앞에 여성 권익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회로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만 포장하는 공직자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가려져 있던 눈을 뜨고 진심으로 여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준 정치인을 직접 보고 선택할 때입니다. 2030 여성 여러분, 이번 대선은 말만 하는 정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정치를 청산하고 진심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후보자를 우리 손으로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안유진 청년이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유진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 여성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성 혐오를 방조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2025년 6월 2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방관과 여성 혐오적 언사에 대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도박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적 발언을 온라인상에 남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아들 문제는 이미 사과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여성은 그 어떤 이유로도 대상화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치 문화는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 이재명 후보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존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지니십시오. 하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이것이 국민과 여성 유권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의 양심을 묻습니다. 더 이상 여성의 침묵에 기대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며 바꿔낼 것입니다. 2025년 6월 2일 이재명 일가의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2030 대학생 및 여성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준석이 쏘아올린 공을 대한민국 여성들이 받았다. 모르겠어요. 오늘 목회자분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2030 여학생, 2030 여성들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는데, 마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내일 질 수도 있겠죠. 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가슴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 항상 큰일을 보면 여자가 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냥 사소한 거 하고. 결국 큰일은 여자들이 하더라. 라는 게 예전부터 제가 친구들한테 종종 하던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거였는데,
결국 이 나라도 여성들이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이번에 뭐 투표에서 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좀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희망을 봤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보듯이 뭐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저처럼 생각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소수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벅차고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이, 만약에 설령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번 투표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 젊은 청년들, 저는 젊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 요새 보면 막 뭐 투표 인증샷 해가지고 막 이상한 스티커 같은 거에다가 도장 찍고 뭐 이런저런, 이게 진지해야 할 이런 투표 문화가 너무 놀이처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꼰대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우리나라 청년들도 내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30 청년분들, 2030 여성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이 나라의 희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멸공.